안녕하세요. 해양수학 및 실습 수업을 맡게 된 조교 이은주입니다. 저는 오북315 해양물리과정 분석 연구실에 있습니다. 질문이 있을 경우 위 메일로 메일을 보내거나 연구실로 찾아오면 되는데 저 외에도 많은 대학원생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노크를 하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요 틀의 교재는 위에 2개의 교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물론 본 슬라이드로부터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지만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위 교재들을 정석에서 대여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매트랩이 아니라 파이썬을 사용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싶으시다 하는 분들께서는 파이썬도 물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과제를 파이썬 코드와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업 전에 고지한 것 같이 매트랩을 모두 설치한 상태로 이 수업을 듣기 시작했을 거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직까지도 매트랩을 깔지 않았다면 지난번에 보내드렸던 링크에 접속해서 매트랩을 반드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론 수업에서 본 수업의 목적에 대해서는 이미 들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해양 수학을 다음 수강할 그 해양학 과목들을 위해서 반드시 선수해야 합니다. 물리해양학과 하구 및 연합물리학, 해양수치 해석 및 프로그래밍, 해양역학 자료 분석 및 실습 등의 수업에서는 매트랩을 기반으로다가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물리해양학뿐만 아니라 생물해양학, 지질해양학, 화학해양학에서도 매트랩은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수업을 잘 이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수업은 매트랩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왜 우리는 매트랩으로다가 해양수학을 배우냐? 첫 번째 이유로는 아마 학교에서 라이센스를 구매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매트랩은 행렬 연산에 효과적이고 수학적 기호와 간단한 시 문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시적으로다가 이 문법들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툴박스들을 또 학교에서 구매했습니다. 이러한 툴박스들을 사용하면 많은 이론을 실증적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C 언어, 프로트란 등과 연동 가능한 기능을 제공하고 매트랩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매트랩이 컴파일러가 필요 없는 인터프리터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조금 더 쉽게 코딩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매트랩은 수학과 관련된 계산, 그리고 알고리즘 개발, 상황 모델링과 데이터 분석, 여러 가지 과학과 공학적인 그래픽적 표현, 그리고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 의한 여러분이 흔히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개발할 수 있으며 대여 분야의 프로그래밍, 네트워크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요새 인공신경망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공신경망 머신러닝을 사용할 수 있는 툴박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버전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설치한 매트랩을 실행시킬 때 다음과 같은 창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워크스페이스입니다. 우리가 작업한 그 내역들을 보여주는 창이고 커런트 폴더, 이것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폴더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커맨드 윈도우입니다. 커맨드 윈도우는 우리가 함수와 변수들을 입력하는 창이 되고 그리고 그러한 연산 결과를 보여주는 창이 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코딩을 항상 함께 도와줄 help라는 명령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창 혹은 커맨드 윈도우에 help란 단어를 치고 엔터를 누르면 이 강의 노트와 비슷한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 더 나가서 help를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한글 버전에서는 help, 명령창에 표시되는 함수 도움말이라는 주석이 간단하게 뜨게 될 겁니다. help의 기능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elp와 함께 doc라는 명령을 치게 될 경우에 위와 같은 새로운 창이 뜨게 되는데요. 네,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doc help라는 명령을 치고 엔터를 누르면
help에 대한 명령 도움말이 새로운 창으로 뜨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매트랩을 사용하면서 help 그리고 doc를 항상 옆에 두기를 권하는데요. help는 명령창에서 우리가 원하는 명령이 있을 때 이 함수에 대한 도움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doc로다가 이 함수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했을 경우에는 함수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제 그림, 그리고 매트랩의 프로그램 예제 코드 등을 제공하게 되므로 충분히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lookfor 키워드인데요. 이 lookfor라는 명령어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간단한 만약에 우리가 라인 플롯을 그리고 싶을 경우에 라인 플롯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그 각 함수마다 달려있는 주석을 전부 검색해서 내가 원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함수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doc입니다. doc의 경우 더 강력한 help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었습니다. 매트랩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매트랩에서 사용하는 함수, 변수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함수는 여러분이 이미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웠듯이 이러한 함수, 펑션 f박스를 input x가 통과하면 output fx가 나오는 그 1대1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x와 fx에 들어가는 것들을 변수라고 합니다. 이 변수 베리어블은 수식에 따라서 변하는 값을 의미하는데요. 매트랩은 이러한 변수의 스칼라, 벡터, 매트릭스, 스트링, 펑션 이 모든 것들을 제공합니다. 가능하도록 제공합니다. 일단 변수의 값을 한번 부여해 봅시다. a는 1, 좌변에는 내가 원하는 변수 타블렛이 a는 1이라는 명령을 하게 되면 a라는 문자에 이제 1이라는 그러한 숫자를 기억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이때 1은 여러분이 알듯이 스칼렛 값입니다. b는 이 중괄호를 써서 1, 2, 3이라고 입력하게 되면 1차원 매트릭스인 벡터로서 이 b가 저장되게 됩니다. c는 중괄호 1, 2, 세미콜론 3, 4하고 괄호를 닫게 되면 이는 세미콜론에 의해서 줄이 띄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가시적으로 봤을 때 줄이 띄어진다는 것은 곧 행렬을 만들어주겠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스트링도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이와 같이 스트링을 입력하게 되면 이 d라는 변수에는 문자열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변수에 함수 또한 지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추후에 배울 함수값을 f에 지정함으로써 이 f는 이러한 함수를 기억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함수의 예시와 변수의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help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help sum이라는 문자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 sum에 대한 간단한 도움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이 sum은 summation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summation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입력했던 b는 1, 2, 3이라는 벡터가 있는데요. 이 벡터 b에 대해서 모두 합산을 해주세요 라는 sum b라는 명령을 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answer, 답은 6.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6이라는 이때 이 answer라고 나오는 부분은 임시 변수입니다. 이 변수는 명령창에다 이제 1, 2, 3 이런 것들을 아무거나 놓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 임시 변수는 항상 내가 마지막으로 명령한 것들로 갈아 끼워지게 되는데요. 마치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계산기에서 그 계산 결과를 저장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내가 마지막으로 내린 명령만 기억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계산한 것들을 그냥 메모리에서 날려버리지 않고 저장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엔 아까 전에 b를 1, 2, 3이라는 벡터로 기억한 것과 같이 b의 sum은 sum b라고 기억하자라고 명령을 내리면 됩니다. 네, 그런 명령을 내리면 bsum은 6이라고 해서 이제 작업 공간에 보면 bsum은 6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저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매트랩 창에 명령을 내려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수학식으로 제공된 그러한 예제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문법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제곱으로 명령을 내리고자 한다면 문자 요 모양을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곱셈의 경우에는 스타를 사용해서 명령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덧셈, 뺄셈, 나눗셈 기호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기호와 같죠. 이때 괄호를 그리고 모든 식을 정상적으로 입력했을 때 답은 마이너스 1.2458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 다음 간단한 예제에 대해서 입력해보고 어떤 값이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슬라이드의 계산값을 100.0588이라는 값을 잘 얻었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틀린 답이 나왔다면 다시 한번 연산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벡터와 행렬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론 수업에서 U 벡터 그리고 V 벡터에 대해서 배웠고 벡터들은 1차원의 행렬인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행렬은 다음과 같이 행 그리고 열에 대해서 주어진 값이고 이를 트랜스포즈를 하면 이 행렬의 행과 열을 바꾼 값이 나온다는 것을 이론 수업에서 이미 배웠을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매트랩에서 어떻게 연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행렬 A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A 행렬은 지금 2x3 행렬인데요. 매트랩이 이 A라는 변수가 행렬임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자, 괄호를 열고 1, 2, 3, 세미콜론 4, 5, 6을 입력함으로써 AA 대 2x3의 행렬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A의 전체 행렬 A의 트랜스포즈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보기 위해서는 여기 어퍼스트로피를 달아주면 됩니다. 요거 하나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행렬의 차원, 아까 전에 2x3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행렬의 차원을 알기 위해서는 size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size A 행렬의 그 차원이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2,3이라는 벡터를 내놓게 됩니다. 매트랩에서는 규칙적인 패턴을 가지는 벡터의 생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툴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함수는, 이 두 가지 표현은 모두 같은 결과를 내놓게 됩니다. 첫 번째 표현을 보면 0에서 6까지 0.1의 간격으로 벡터를 만들어줘라 라는 명령이에요. 그렇게 될 경우에 위와 같이 0, 0.1, 0.2 이러한 등간격을 가지는 벡터가 생성이 됩니다. 또 다른 함수 라인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0부터 6까지 총 61개의 항목을 가지는 벡터를 만들어줘.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전부 다 동일한 그러한 간격을 갖도록 해줘 라고 얘기를 하는 함수입니다. 두 개 다 입력해 보시고 그것에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영행렬, 일행렬, 난행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함수들은 모두 똑같은 원리로 작동하게 되는데요. 로스
E, B, C 이러한 순서로 입력하게 되면 1차원, 그리고 2개를 입력하면 2차원, 3개를 입력하면 3차원 이러한 행렬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간단하게 제로스 2,3을 입력해보면 2개의 행과 3개의 열을 가진 전부 다 0 엘레멘트를 가진 그러한 행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똑같이 원수도 똑같은 방법으로 다 적용이 되는데요. 아까 직전에서 봤던 A의 행렬은 2,3의 사이즈를 가진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이때 사이즈 A라는 함수를 씀으로써 이 1,3의 값이 들어오게 되고 또 똑같이 2개의 행과 3개의 열을 가지는 1로 차 있는 그러한 행렬이 생성되게 됩니다. 난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가 어디 갔지? not a number의 약자인데요. 이 친구는 되게 특수한 경우에 연산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연산이 필요하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한 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로스, 원스, 난 행렬의 경우에는 일종의 초기화, 이니셜라이징, 초기화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특정한 방을 만들어 놓고 나서 첫 번째는 어떤 엘레멘트, 두 번째는 어떤 엘레멘트가 입력할 거다 라고 후에 명령을 내리기 전에 일정한 방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행렬을 연산해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전 슬라이드에서 A에 대해서는 이미 정의를 내렸고요. 새로운 B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새로운 B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여기 세미콜론이 붙어 있는데요. 세미콜론을 붙이게 되면 이 명령창에 답을 띄우지 않게 되고 그냥 그대로 B는 20-1, 1, 2, 7을 가지는 그러한 행렬을 메모리에 저장한 상태로만 두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B 행렬이 저장이 안 된 때 아까 전에 정의를 내렸던 A와 B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답을 얻을 수 있는데요.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합시다. 스칼라 연산에는 아까 전에 곱셈, 스칼라 곱셈에서는 스타를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A 행렬에 2를 곱할 경우 1, 2, 3, 4, 5, 6에 대해서 각각 2씩 곱한 행렬을 얻을 수 있음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스칼라 값에서 2 나누기 A를 수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는 덧셈, 뺄셈, 간단한 스칼라에 대해서 연산하는 걸 봤었는데요. 이제 한번 곱셈 연산을 시도해 봅시다. 곱셈은 별표 기호를 사용한다고 앞에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C는 A 곱하기 B, 그리고 C는 A 점 곱하기 B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는 A 점 곱하기 B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A 변수, A 행렬에 대해서 같이 엘레멘트 그리고 태블릿이 그리고 2,2, 3,3 각각 곱셈 연산을 해서 C라는 새로운 행렬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A 곱하기 B 연산은 불가능하다는 에러 메시지를 받았을 건데요. 이전에 이론 수업에서 교수님이 수업했을 때 3과 도트 프로덕트가 가능한 행렬은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3 by 새로운 x라고 둡시다. 이러한 행렬과 도트 프로덕트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 A는 2 곱하기 2 by 3 그리고 B도 2 by 3 행렬을 가졌기 때문에 둘이 일치하지 않아서 본 연산은 수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곱은 이러한 기호를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그때 한 번 더 A의 제곱을 시도해보고 또 A의 도트 제곱의 연산을 시도하고 그 둘의 차이가 이 위에서의 연산과 동일한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을 직접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렬의 곱과 선형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 x의 선형 연산을 취함으로써 y가 나오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 거예요. 교수님 수업에서 사진은 2차원 혹은 3차원, 컬러가 들어갈 경우에는 RGB 값이 들어가서 3차원이 되겠다. 이러한 사진은 2차원 공간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미 배웠는데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사진은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껴있죠. 이러한 노이즈를 필터를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노이즈가 약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혹시 기억나지 않는다면 교수님의 강의 노트를 한 번 더 참고하세요. 이론 수업에서 이러한 행렬 연산은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아주 큰 공을 세웠다라고 이미 배웠을 텐데요. 네, AX는 B라는 함수에서 X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AX, B의 같은 위치에 역행렬을 취함으로써 X에 대해서 풀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배웠을 겁니다. 이러한 행렬, 벡터, 그리고 이것도 일종의 벡터가 되겠죠? 이것을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1, 2, 3, 4, 5, 6, 6, 7, 9라는 이제 3 by 3 행렬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B는 1, 0, 1에 1, 0, 1이라는 3 by 1 행렬이 만들어집니다. 아까 전에 x를 구하기 위해서는 a의 역행렬 그리고 b의 도트 프로덕트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를 매트랩에서는 위와 같이 명령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을 만족시키는 x를 구하고 나면 위와 같이 3 by 1의 행렬을 얻게 됩니다. 앞에서 간단하게 행렬 연산을 배웠으니 이제 이 함수의 행렬을 통과시켜 봅시다. 코사인 함수는 여러분이 이미 배웠던 삼각함수 중에 하나이고 sqrt는 스퀘어 루트의 약자로 원하는 그 인풋 a에 대해서 제곱근을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t를 2, 3, 파이, 8, 2분의 파이, 1이라는 2 by 3 행렬로 만든 다음에 코사인 t를 입력하면 이제 이 입력값들에 대한 코사인 값을 출력해 줍니다. 다음으로 스퀘어 루트 제곱근 함수에 a를 입력하게 됩니다. 3 by 3 행렬로다가 1, 2, 3, 4, 5, 6, 6, 7, 9에 대해서 입력을 했었죠. 그렇게 되면 그것의 제곱근인 3 by 3 행렬을 뱉어줍니다. 이 제곱근은 스퀘어 루트 m과 스퀘어 루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서 스퀘어 루트 m과 스퀘어 루트의 차이에 대해서
직접 매트랩을 사용해서 구하든지 아니면 help를 쳐서 혹은 doc에 이 함수들을 쳐서 구하든지 해서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술해 보세요. 다음은 함수를 만들어주는 inline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이 inline의 함수에는 이제 문자열이라고 선언을 해주는 이 표지 안에 우리가 원하는 이퀘이션을 넣음으로써 작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제를 보면 f는 inline의 x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을 얻기 위해서 위와 같이 입력을 해줍니다. 이전에도 얘기했듯이 스칼라의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곱셈, 나눗셈, 그리고 제곱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트를 붙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러한 함수를 선언하게 되면 f는 이제 fx라는 함수를 가지는 변수가 됩니다. 이때 아까 전에 만들었던 a에 대해서 이 펑션을 통과시켜 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b는 여기에서 A 매트릭스의 각각의 엘리먼트에 대해서 이 함수를 통과시킨 값을 내놓게 됩니다. 또 간단하게 코사인 x 플러스 x라는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g는 inline 그리고 문자열임을 암시하는 이 기호와 함께 함수를 실행시키게 되면 이제 gx는 코사인 x 플러스 x라는 함수를 g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g에 이 파이를 넣게 되면 코사인 2파이 그리고 여기에 그대로 2파이가 들어가게 됨으로써 7.2832라는 값을 얻게 될 수 있죠. 이 슬라이드부터는 기호를 사용한 연산을 해보게 될 건데요. 지금 명령창에 M 하고 엔터를 한번 쳐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왔던 과정 중에서 이 m이라는 문자에 아무것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m은 정의되지 않은 함수 또는 변수입니다 라는 경고창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문자, 기호들로 연산을 시도할 때는 이러한 심스라는 명령을 통해서 앞으로 이 뒤에 있는 x, y, z, a, b, c는 문자, 기호로서 사용하게 될 거예요 라고 선언을 해주어야 합니다. 자, 이제 선언을 해준 뒤에 A라는 매트릭스에 AB1 봅시다. AB1 0, 1, C X 0, 0 이라는 매트릭스를 만들 거예요. 자, 여기서 A, B, X는 말 그대로 그냥 문자일 뿐이에요. 여기 있었네. 이때 DT 이론 수업에서 이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수업을 들었는데요. 이를 연산해주는 DT라는 함수를 실행을 시키면 D는 3차원 정사각 3x3 정사각 행렬에서의 디터미넌트를 구해주게 됩니다. 앞에서 ABC와 XY에 대해서 기호, 문자로서 표현되는 기호라고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이제 F는 일종의 식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이 F가 이러한 식으로서 제공될 수 있게 됩니다. 얘를 써보면 A,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2 코사인 X라는 수식인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미분 1차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diff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diff에 또 하나의 입력값으로 몇 차 미분까지 할 거니? 라고 제공을 해주면 이제 여기서는 2차 미분을 하겠다라는 명령인 거죠. 그래서 이때는 2차 미분을 한 결과인 f의 이계도 함수를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적분이에요. 여러분 부정적분과 정적분에 대한 차이는 이미 알고 있을 텐데요. 어떠한 함수가 있을 때 부정적분은 이 함수가 차지하는 면적에 대한 그런 함수이고 정적분은 이를 A부터 B까지의 구간의 면적을 구해주세요 라는 함수입니다. 아까 전에 마찬가지로 diff에서도 함수에 추가 입력값을 넣을 경우에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봤는데요. 적분도 마찬가지로 인테그랄 펑션에 대해서 0부터 3까지 적분값을 알려주세요 라고 펑션 입력을 하게 되면 이러한 결과를 뱉어줍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수학 과정 중에 치환에 대해서도 이미 배웠는데요. 다시 한번 써봅시다. ax 제곱 bx 플러스 c 코사인 x에 대해서 이제 이 펑션의 x는 3으로다가 이제 갈아 낀다, 치환한다 라는 명령을 해주게 되면 여기, 그리고 여기 그대로 써보면 우리 여기다가 3을 넣어보면 9a 3b c 2 코사인 3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매트랩도 동일하게 이러한 연산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 연산에 치환되는 거는 1:1 대응으로다가 하게 되는데 이때 집합기호를 사용해서 입력을 하게 된다면 A에 2를 입력하고 B에 마이너스 3을 그리고 C에 9를 입력하는 다음으로 방정식을 풀어주는 솔브라는 함수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브 이퀘이션이라는 명령을 하게 되면 이 방정식을 풀어주게 되는데요. 아까 전에 문자로서 그 변수를 선언했던 심스를 사용해서 x, y, z, abc는 앞으로 문자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여기에 이제 이퀘이션이 두 개가 주어집니다. x제곱 써보면 x제곱 xy 첫 번째 식이고 자 여기서 식이 두 개이고 미지수가 x, y 두 개예요. 이렇다는 거는 각 x와 y에 대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얘는 이 두 가지 함수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그거를 각각 x와 y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명령을 했을 때 x는 1,3 그리고 y는 1,-2분의 3이라는 해답을 알려주게 됩니다. 몇몇 버전에 따라서 이게 작동을 안 할 수도 있지만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앞의 수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차 연립 방정식으로 풀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는데요.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그보다 조금 더 어려운 그런 방정식을 풀어보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랩 함수 로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로그 밑으로 2를 취하는 그러한 자연 로그인데요. ln이라고도 쓸 수 있죠. 얘를 써봅시다. ln y의 마이너스 자, 이러한 함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y에 대해서 풀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교과 과정에서 배웠듯이 우리 간단한 함수를 하나 생각해 볼까요? 0은 y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이라는 함수를 이제 x에 대해서 풀어보자 라고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 변수에 대해서 좌변으로 다 몰고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겠다. 하지만 우리한테 주어진 수식은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자, 이때 y에 대해서 정리해 주세요 라는 이 명령을 하게 되면 매트랩은 아주 감사하게도 이거를 y에 대해서 이러한 형식으로다가 정리를 해줍니다. 이제 우리가 연산한 과정에 대해서 가시화를 하는 작업을 해볼 건데요. 간단하게 2차원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1, 2, 3, 4, 5라는 5개의 엘리멘트를 가진 벡터이고 그리고 y는 1대1 대응할 수 있도록 마이너스 1, 2, 3, 1, 5라는 엘리멘트를 가지는 벡터를 준비해 봅시다. 네, 플랫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x와 y를 그려주세요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면 자, 1대1 대응을 하게 되니까 1에 마이너스 1, 2에 2, 3에 3, 4에 1, 5, 5 이러한 그림을 그려주게 돼요. 우리는 아까 전에 직선으로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 두 개 x, y는 연속된 값이 아니라 디스크리트된 단발적인 값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왜곡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도트로다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요. 이러한 명령을 위해서는 이와 같이 난 이제 도트로 그림을 그릴 거예요 라는 명령을 추가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거기에 다른 이러한 값들을 한번 넣어보고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러한 여러 예제들은 계속 누차 얘기했던 DOC 플랫을 확인함으로써 아주 많은 예제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은색이 아니라 이제 초록색으로다가 이 그림을 표현하고 싶을 경우에는 G, 그린의 약자인 G로다 표현하면 되고 R로 나타나게 되면은 빨간 선이 그려지고 그리고 검은 선 같은 경우에는 K라는 약자를 주로 쓰게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연속적인 값을 가지는 2차원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F는 인라인, 자, 얘 써보면 x-세제곱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요 라고 했을 때 이러한 플러스를 이용해서 가시해 볼 수 있는데요. x는 라인 스페이스 0, 5, 101이라고 하면은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연속적인, 그러니까 동일한 간격을 가지는 그러한 벡터를 만드는 함수라고 했죠. 0부터 5가 될 때까지 얘를 101개 간격으로 나눠줌으로써 동일한 간격을 가지는 그런 벡터를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서 플랫은 x, y로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될 때 x 그리고 y를 fx를 그대로도 입력할 수 있어요. 물론 y는 fx를 거치고 나서 플랫 x, y로도 이것과 동일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라인 스페이스와 유사한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0.1의 간격을 가지는 x 벡터를 만들고 플랫 x, fx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그 이후에 그대로 이어서 써도 가능합니다. x와 exponential x 2의 x에 대해서도 같이 그림을 그려줘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면 이렇게 두 라인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지는 함수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플롯 x의 fx를 그리고 홀드온 이 그림을 계속 유지시켜줘 라는 명령이에요. 홀드온을 하고 그 다음에 플롯 x의 exponential x를 해줘 라고 하면은 오른쪽과 동일한 아까 전에 1번 방법과 동일한 2번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그림에 대한 정보를 항상 명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은 로켓의 수직 상승을 나타내는 그림이고 그리고 X축은 타임, 이륙 후의 시간이고 그리고 Y축은 지상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길 원해요. 그렇다면 X라벨, X축의 정보는 이륙 후의 시간, 그리고 Y축의 정보는 지상고도, 그리고 이 그림의 제목은 로켓의 수직 상승이다 라고 명시를 하기 위해 위와 같은 함수들을 사용합니다. 자, 여기에서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과제를 하나 더 내줄게요. 앞에서 배웠던 홀드온을 사용해서 하나의 선을 추가하고 그리고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해봅시다. 아까 전에 봤던 두 개의 선 이외에 하나 선이 더 늘어난 걸 볼 수 있는데요. 자유롭게 펑션을 하나 더 추가해서 이와 똑같은 라인이 아니어도 이 그림 범위 안에 들어오는 새로운 선을 하나 추가해서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고 그때 만들었던 이 펑션을 만들었던 코드를 위의 그림과 같이 제출을 해주세요. 앞에서 냈던 첫 번째 과제와 함께 워드 파일이나 한글 파일에 한 파일에 두 가지 답을 적어서 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명은 이름, 학번, 영일, 확장명으로만 받으려고 해요. 지금 수강하는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부 다 다른 포맷으로 다 제출하게 될 경우에는 과제 채점에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기에서 지정한 이런 확장명으로 딱 하나의 파일만 제출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은 금일 다정에 블랙보드가 아니라 제 메일로다가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헬프와 DOC 등등을 얘기를 했는데요. 기타 명령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수행해보고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